마지막으로 인천입니다. 지난달 방학 중에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 중이었고 아버지는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화재 현장에선 라면을 먹은 흔적이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인천 서부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공과금 미납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를 위해선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 계기로 또 이 위기아동 지원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발생한 인천 용현동 형제 화재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친모의 방임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린 형제가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2달 간격으로 체납이나 단수, 단전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가정 역시 전기와 가스비 체납으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됐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지원방을 안내했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또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까지는 했는데 이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책으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법이 새로 생기면서 내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이 모두 협력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정 방식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교직원이 직접 파악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7일 교육지원청은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경제 상황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 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